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번 영상은 변기 설치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타이틀에서 말씀드리듯이 그냥 변기 설치와 관련된 짧은 단견입니다. 깊은 지식인 것도 아니고 어줍지 않은 단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의외로 변기에서 화장실에서 정화조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집 짓기 전에 그런 거 리서치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변기. 그리고 냄새를 잘 못 잡는 분도 있고, 설비 의뢰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근데 이게 변기를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변기의 어떤 구조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변기를 이제 나중에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주문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다 할 자료를 찾지도 못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고민은 많이 하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겠죠. 다만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세요. 이제 자, 변기의 측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동쪽과 서쪽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이 9배가 있어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화장실은 9배가 있을 거예요. 물론 9배의 방향은 다르겠죠. 저희는 서쪽으로 배수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 빠진 배수구를 건식임에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9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는 저희 옛날에 예전 영상 보시면 정화조 작업한 거 보시면 제가 수평자로 수직을 맞췄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만 서쪽과 동쪽에 수평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은 파이프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는 옆에 검정색 점선은 수직 라인입니다. 이거 알아보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밑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가 9배가 있다 보니까 파이프가 9배를 줬기 때문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살짝 9배가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집 구조상은 그래요. 다른 분들은 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변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변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직을 최대한 맞춰서 제가 작업을 했지만 변기의 정면에서 봤을 땐 살짝 9배가 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플랜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약간의 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저희 집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더 딱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냄새가 나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좀 앞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플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파이프가 수직이 아니다. 완전히. 왜? 9배 때문에 완전히 수직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은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 9배가 심하다면, 만약에 9배를 심하게 줬다면 플랜지에 변형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 변형 때문에 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변기와 플랜지 사이에 배관에서도 틈이 생길 수도 있고 플랜지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적절한 9배를 너무 과하지 않게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변기 배관은 급하게 9배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응매 부분에서, 첫 번째 이응매 부분에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사를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지 나중에 변기 작업할 때 플랜지 이음매 부분에서 그 불필요한 변형이나 플랜지의 변형이나 틈이 안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측면 이미지입니다. 이게 어떤 지금 이미지냐면요. 바닥면이 작업이 다 끝났고 보통 이 파이프를 그 배수, 그러니까 정화조 변기 파이프를 그 바닥면과 일치하게 자르잖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랬습니다. 바닥면과 일치하게 잘라요. 그리고 거기에 플랜지를 삽입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미지를 잘 보시면 이미지가 뭐 이렇게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구배 때문에 플랜지가 바닥과 완전히 밀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배가 있는데 구배에 맞춰서 파이프를 잘랐으니까 당연히 플랜지가 어느 부분에선 뜨게 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사용한 변기의 플랜지예요. 물론 플랜지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생겼냐? 그건 아닙니다. 보기 편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자, 맨 위에 그 아이보리색은 아니에요. 이거 좀 더 확대한 이미지로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좀 확대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용한 그 토토 머시기인데 그 변기에 딸려온 플랜지의 구조입니다. 자, 맨 위에 지금 바이올렛 계열이 지금 변기 하부예요. 그리고 오목하게,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저기서 이제 그 오물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리브 그린이 플랜지입니다. 연결 부소. 그리고 변기와 플랜지를 연결하는 나사가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저렇게 제가 사용한 플랜지는 패킹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라인은 파이프입니다. 배관 파이프거든요. 잘 보시면 A 부분이 지금 변기와 그 패킹이 된다고요. 고무실이 있거든요. 변기와 만나는 부분에. 그리고 제가 나사 볼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상으로 저렇게 떠 있는데 실제로는 변기가 내려오고 볼트로 조절을 조여서 그 플랜지랑 변기가 일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변기의 그 면이 있잖아요. 그 고무 뭐라고 해야 되죠, 저거를? 패킹? 고무 패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랑 만나는 면이 제 기억인데 거기 아주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딱 밀착이 됐을 때 이음새가 아주 없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아주 매끈하게 돼야지 둘이 만나서 조였을 때 완전히 밀착이 될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첫 번째가 거기서 약간의 냄새가 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래쪽에 파이프와 만나는 그 고무 팩이 있잖아요. 고무 패킹이 있잖아요. 그 고무 패킹이 파이프보다 조금 작았어요. 물론 모든 플랜지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플랜지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제조사가 어디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한 건 이렇다는 거고 제가 딴 걸 본 적이 없고 저는 제가 설치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사용했던 거는 파이프보다 살짝 사이즈가 작았던 것 같아요.
아니, 작았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작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파이프와 저 고무 실링 사이가 유격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살짝.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기서도 냄새가 살짝 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가스라는 걸 화장실 정화제에서 나오는 냄새는 어쨌든 간에 셀 수 있겠죠. 저 A, B 두 군데에서 저는 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뇌피셜로 생각한 일반적인 변기의 설치 모습이에요. 보시면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프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변기와 바닥면이 만나는 부분에 백시멘트나 뭐 실리콘 같은 걸로 이제 마감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변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기가 바닥보다 살짝 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떠 있지 않고 바닥에 마주 붙어 있다, 저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시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로 이 줄눈이란다. 백시멘트나 실리콘을 쏘면 얼마나 쏠 수 있겠어요. 겉에만 살짝 발라지는 거죠. 만약에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라면, 변기와 바닥이. 그리고 그렇게 돼 있다면 왜 부실 시공이라고 하냐면,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변기의 수평을 맞추려면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구배가 있기 때문이죠. 바닥에 구배가 있는데 어떻게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변기 밑바닥이 바닥과 딱 붙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바닥에 구배가 없거나 변기를 수평하게 설치하지 않았던 소리겠죠. 그래서 그 수평을 맞추려다 보면 당연히 앞부분은 뜨게 되겠죠. 좀 더 뜨는 그 갭이 많겠죠. 그럼 거기를 이제 백시멘트로 막아주는 거죠. 그 틈새를. 백시멘트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구배 때문에 변기가 바닥에서 뜨니까 구배를 맞춰주기 위해서 백시멘트 쓰기도 하지만,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백시멘트나 실리콘을 쓰는데, 저는 모르겠네요. 이건 뭐 하여간. 근데 이거 잘 보시면 파이프가 바닥면과 똑같이 잘려 있다 보니까, 일치해서 잘려 있다 보니까 프렌지가 약간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저는 구조적으로 프렌지가 뜰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틈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백시멘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백시멘트나 실리콘이나 겉에만 이렇게 두른다고 그게 제대로 실링이 되지 않아요. 변기 받침 아래로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지, 공간이 있어야지 걔네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좀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제대로 밀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실링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시공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두께의 실리콘 혹은 백시멘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FM대로 한다면 백시멘트로 반죽을 만들어서 변기 모양대로 밑에 얇게 펴서 모양을 만들어서 펴서 붙인 다음에 변기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수평을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FM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이제 찌꺼기들은 닦아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의 문제점은 프렌지와 그 배관 파이프가 밀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스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가 올라온 게 나중에 거기 틈이 생긴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냄새가 스멀스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추론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근데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아까 전에 다시 프렌지 이미지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짱구를 많이 굴렸는데, 자, 보면은 그 고무 패킹이라는 게 맞나요? 하여튼 그게 제가 산 제품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변기와 만나는 부분, 그리고 파이프 배관과 만나는 부분.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제가 완전히 밀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기와 저 패킹이. 그렇다면은, 변기 부분에 이거를 프렌지를 고정하기 전에 미리 변기와 프렌지의 패킹이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을 도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립을 일단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밀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완전 완벽한 건 세상에 없겠지만 그 사이로 이렇게 가스가 나올 확률은 조금 줄어들겠죠. 첫 번째로. 물론 저는 실리콘을 요 A 부분에 바르지는 않았어요.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저는 이 변기의 무게가 굉장합니다. 사실 변기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당연히 아시겠죠? 거기 물까지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변기의 그냥 무게만으로 적당히 이 패킹을 눌러서 밀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실리콘 한번 도포할 거라고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전혀 냄새가 안 나니까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는 실리콘을 A 지점에 미리 변기와 이 패킹이 만나는 지점에 한번 도포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다면 그때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B 지점도 이게 약간의 유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이 프렌지는 배관 파이프를 고무 실링이 아니라 패킹이 덮는 구조예요. 밑면을. 배관을 덮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배관에다가 우레탄 테이프 있죠? 우레탄 테이프를 감아서 배관 안쪽에 그래가지고 유격을 최소화해주자. 그리고 변기의 힘으로 A 지점과 고무 패킹이 만나는 지점을 눌러서 냄새가 새지 않게 하자. 그리고 B 부분의 패킹 마찬가지로 배관을 눌러서 그 틈새로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자. 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이미지처럼 배관 파이프를 바닥면보다 조금 높게 자른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프렌지의 구조마다 다를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 길을 다 재셔야 됩니다. 배관을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변기의 프렌지의 그 고무 패킹이 배관을 그 무게로 누르게 되게끔 하는 거죠. 바닥에 변기가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닥보다 살짝 변기가 뜨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변기를 다 올려놨을 때 프렌지랑 연결하고 파이프에 꽂았을 때 변기가 살짝 뜨게끔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백시멘트든 실리콘을 발라야 되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적정한 두께를 백시멘트의 두께를 고려하셔서 파이프 배관을 좀 자르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시멘트 넣을 때는 저는 한 4-5군데에다가 살짝 세기를 넣었거든요. 타일을 잘라가지고 부분적으로 쐐기를 넣었어요.
물론 배관을 변기가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만들면서 아주 살짝씩, 예, 아주 살짝의 틈만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백시멘트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면 실링이 또 너무 많은 무게를 받으면 혼자 얘가 파손될 염려가 있잖아요. 오래 쓰다 보면. 그래서 누른 적당한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백시멘트가 굳으면서 그 힘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집은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지금 4년째인데 맞죠? 얼추 뭐 3년인가 4년인가 그런데 4년일 거야. 하여튼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기존의 방법이나 자재들을 그냥 관습적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새로운 방법, 새로운 자재가 나오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또 제가 쓴 이 방법보다도 또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이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좀 많이 리서치 해보시고 많이 비판적으로 한번 보시고 각각의 방법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배관에서 냄새 나는 집이 하도 많다고 하니까 퀴퀴한 냄새 나고 병어조 냄새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게 많아서 제가 나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름 정말 제 고민의 산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보시면 실제 작업한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레벨기나 뭐 이런 걸로 정확하게 수평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일단 자르고, 일단 잘라내고 저 갈아내는 또 날이 있거든요. 그걸로 갈아내면서 수평 보면서 계속 갈아냈고요. 안쪽에 이제 유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레탄 테이프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저것도 끼워보고 빼고 껴보고 빼고 해가지고 유격이 거의 없는 정도로 이제 프렌즈 껴보고 다시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유격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했어요. 물론 좀 손이 많이 갔죠. 그런데 어쨌든 뭐 냄새가 안 나면 장땡인 거니까 좀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하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또 파이프와 연결되는 패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저렇게 패킹을 꾹 누르는 구조로 돼 있어요. 플랜지가 그래서 저 부분을 꾹 눌러주면 저 틈새로는 셀 염려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저기도 물론 실리콘을 한번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를까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면 저는 저 부분에 우레탄 실리콘을 한번 도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이면 더 밀봉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고 계속 수평을 맞춰서 봤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건너뛰었죠, 과정이. 근데 제가 이날 굉장히 더워서, 너무 더운데 힘들어서 속옷만 입고 작업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그냥 정지화면으로 보세요. 밑에 보이시면 변기가 살짝 바닥에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수평자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쐐기가 들어있어요. 타일 자른 조각이거든요. 조그맣게 타일을 잘라서 타일 조각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씩 유격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격이 아니라 틈이 살짝 있어요. 그래야 이제 패킹을 누를 테니까 변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나중에 백시미트 넣어주면서 살살살살 넣어주면서 틈새를 다 메꿔주는 거죠. 유격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제 또 백시미트 작업해주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끝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주워 들은 거랑 뇌비주얼로 작업을 한 건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예, 악취 같은 거 전혀 없다는 거, 그거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예, 더 좋은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항상 그렇지만, 다 아시는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아닙니다. 뭐 어쨌든 다음에 또 언제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인테리어 작업 그쪽이 남아있죠. 그런 작업 올리도록 할게요. 예, 다 아시는 내용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